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 아시는 미당 서정주 시인이 그 유명한 시에서 나를 키운 건 8월이 바람이었다 라고 읊었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것은 그 대부분이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공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원자력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이승만 대통령은 지금의 그 교육부에 해당하는 문교부에다가 원자력과를 만드셨고, 그리고 그걸 발전적으로 원자력위원회를 만들어서 문교부 장관을 지내시던 이제 김범윤실 초대위원장을 앉히고, 그 이승만 정권제 말기에 해당하는데 엄청나게 노력을 했으면 이승만 대통령이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먹거리가, 그 당시에는 먹거리라는 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우리를 뒷받침해 줄 것을 산업이 바로 이 원자력 산업이다. 이렇게 가지고 굉장한 역점을 둬서 그 없는 나라 살림에 원자력 강국 회의는 뭐 10명씩 보내고 그랬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참 원자력은 우리하고는 인연이 많은 것이, 아시는 대로 1945년 8월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지지 않았더라면 일본은 패망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또 패망했다고 해도 많이 늦어졌을 겁니다. 일본의 패망이. 그럼 우리 해방이 늦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원자탄 덕을 톡톡히 본 것인데, 또 이제 우리의 원자탄과 인연은 안타깝게 50년 6.25 때 원자탄을 해리 트루만 정부가 썼으면은 중공군도 무찌르고 북한군도 다 퇴각시켜서 통일이 됐을 텐데, 그때 원자탄을 쓰지 않은 거 우리가 다 가슴 아픈 대목을 남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의 우리 원자력 실력은 어떠냐? 제가 말씀드릴 필요가 없죠. 전 세계에서 원자력 산업에 관해서 특히 원자력 발전, 이거는 뭐 2등도 3등도 따라주지 못하는 단연 우리가 전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신 나간 문재인이가 돌아가지고 탈원전 하는 문재인 잘못이면 한둘이 아니지만 그 중에 제일 큰 잘못이 탈원전이거나 제일 큰 잘못 중에 하나거나, 그걸 왜 우리의 가장 자랑스러운 대목을 그렇게 만들어놨는지, 그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죠. 제가 이 태양광 얘기를 이 프로그램에서 말씀드릴 때 전해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하나는 이 좌파들이 태양광 발전에 여러 가지 비리를 저지르고 있으니까 그거에서 여관에서 나오는 데 있고, 또 하나는 우리 한국군이 원자탄을 만들지 못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생각이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든 그 원인 또는 이유 여하간에 문재인이가 가장 잘못한 것 중 하나는 이 탈원전입니다. 근데 어떻든 간에 지금 이제 한미 방위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또 이제 주한미군 철수 얘기도 심심하게 나오는데, 이 항공기 기술, 핵 잠수함 이런 것이 자꾸 고도화되면서 사실은 그 미군 지상군 현재 28,000명이 평택 주변에 있고 뭐 다른 데 있는데, 지상군이 필요한 그 여러 가지 불가피성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이런 항공기나 잠수함의 발달에. 그러나 그래도 지상군이 필요한 건 심리적인 거죠.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그런 어떤 심리적인 안도감을 주는 거. 또 두 번째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아무래도 주한미군 있는 거 없는 거 투자하는 데는 상당히 머뭇거리지 않게 하는 건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주한미군이 영원히 있을 수는 없는 거죠. 뭐 10년 후에 퇴장할지 15년에 퇴장할지 또는 그보다 좀 빨리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가능한 한 오래 미군을 붙잡고 있어야 되겠고, 또 미군이 주둔하는 것은 솔직히 또 자기들 필요도 많이 있죠. 왜냐하면 중국에 대한 견제 등등, 또 북한과의 관계, 그래서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디까지나 이제 영원할 수는 없는 거니까 우리는 우리들을 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와 북한의 군사력은 뭐 더 말할 필요 없이 재래식 무기로는 북한은 전혀 상대가 안 되죠. 북한은 뭐 돈이 없어가지고 군함도 제대로 훈련도 못하고 비행기 훈련도 못하고. 이제 문제는 이제 핵인데, 저는 이제 핵을 뭐 문재인이는 장꼬대 비슷하게 한 번 더 비핵화를 떠들어도 되지만, 문재인 자신도 북한이 핵을 포기라고 생각 안 할 것이고, 이 세상에 북한이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말뿐이지. 북한이 어떻게 비핵화를 하겠어요? 안 하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우리도 핵무기를 갖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 아시는 그대로 우리가 핵무장하는데 우리의 뛰어난 원자력 기술 때문에 뭐 2달 걸린다는 사람부터 아무리 길게 잡아도 6개월 이상 걸린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의 원자력 기술이 뛰어난 건데, 근데 우리가 원자탄을 갖는데 핵무장을 하는데 이제 두 가지 걸림돌이 있죠. 하나는 미국이고 하나는 문재인입니다. 근데 문재인은
뭐 정권이라고 유한한 거니까 문재인은 뭐 어차피 이제 2년 반도 안 남았으니까 그렇다 하고 이제 미국의 문제인데 미국도 어차피 자기들이 지금 한국과 뭐 50조를 내느니 뭐 자꾸 이 방위비 협상 가지고 실갱하면 매년 이루어지는 일인데 물론 이제 부당한 요구도 많이 있고 사실 미군이 주도하는 건 자기들 필요가 상당히 있는 건데 우리한테 도움도 주지만 근데 이제 어쨌든 이런 미국이 지금은 정면으로 우리 핵무장을 견제하고 방해하고 있지만은 그것도 이제 한도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장은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핵무장할 그 마음의 준비를 할 뿐 아니라 항시 지금부터는 이제 문제를 제기해야 될 것 같아요. 공개적으로 미국 정부한테 일본도 지금 뭐 아베 정부가 아베 재임 시에 핵무장을 허리라는 것은 일반적인 알려진 비밀입니다. 그럼 일본도 하는데 이제 우리도 해야 되겠고 뭐 그러면 이제 대만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골치 아파지는데 미국으로서는 뭐 대만도 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핵 무장을 하겠다는 얘기를 공론화 해가지고 미국 정부를 서서히 단숨에 안 되지만 서서히 설득을 해서 또 우리 국내 정치 상황에서도 국민들 간에 활발한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우리가 핵무장 안 해야 되느냐. 북한의 핵은 어차피 저것은 핵 보유국으로 남아있는 것이 그 기정사실입니다. 뭐 다른 얘기는 다 잠꼬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북한도 핵을 가졌으니까 우리도 갖자. 어떤 사람들은 뭐 통일되면 북한의 핵이 우리 거 아니야. 그것은 뭐 너무나 먼 얘기고요. 그러니까 또 핵무장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니까 걸림돌이 둘인데 이 좌파 정권하고 미국 정부인데 이 좌파 정부는 좌파 정부대로 또 미국 정부는 미국 정부대로 우리가 설득을 해가면서 이제는 핵무장이 그렇게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니고 또 미군도 있어주면 좋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또 미군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도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점에서 핵무장을 우리가 공론화하는 것이 앞으로 가장 절실한 문제 하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